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0 대비 이제 이공계 편입 합숙 전략 장재현 쌤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1번은 이제 학교별 전략을 이제 제가 준비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만의 이제 장황수학의 커리큘럼을 장재현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합격생들이 오늘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많이 불렀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여러분들을 사항을 빗대어서 생각을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은 1부를 보면 오늘 이제 그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이공계 편입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봤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왔으니까 혹시 이제 만약에 여기에 모르는 친구들은 사진 같은 거 찍거나 또는 이렇게 캡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편입영어랑 편입수학을 보는 대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토익하고 수학을 보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는데 이제 학교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원하는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간 또는 단기간 우리가 준비를 할 건데 어떻게 전형이 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본인들이 어디를 지원을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사진 찍고 있으니까 잠깐 비켜드릴까요? 네, 비켜드릴게요. 네, 네. 찍으세요. 네, 네. 됐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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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해도 되겠죠? 자, 보면 이제 이 수학은 다 동일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편입영어를 할 거냐, 아니면 토익을 할 거냐, 그냥 수학만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상황, 또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뭐 이 상황에서는 편입영어라는 게 좋을 것 같다. 또는 토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둘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들을 해드릴 테니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나 장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들어가는데 이때 쉽게 그냥 탁 정리해드리면 그냥 한양대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양대를 기준으로 목표를 준비하면 여기 있는 모든 대학들과 얘네들까지 다 한꺼번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한양대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나머지 다 수학 쪽에서는 정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대학들을 다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개 대학들을 주요 대학들을 이제 분석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며칠 동안 조금 밤새서 이제 준비한 자료다 보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상위권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학들을 우리가 목표로 둬야지만 그 밑에 있는 대학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합격이 따라오기 때문에 목표를 일단 높게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양대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 나머지 대학들은 수학 쪽에서는 다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분석해 왔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이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한양대 서울 해보면 이제 한양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같은 유형인데도 계산이 엄청 복잡해요. 엄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해요. 장난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장난 아니게 계산이 복잡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어떤 과목이 많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양대에.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한양대는 모든 과목이 골고루 나와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파트만 준비할 수는 없고 골고루 계산이 복잡한 것들을 정말 많이 복습해야 된다.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한양대가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모집 요강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주면 일단은 자기소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소개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원래는 서류 전형이 20%였는데 30%로 반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냐면 이 최종 선발에서 이제 수학이 50%, 그 다음에 영어가 20%. 그러니까 수학이 50%고 영어가 20%고 그 다음에 요
자기소개서랑 서류 전형이 30%. 그래서 50%, 20%, 30%에서 총 100%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수학이 50%니까 이제 한양대 합격군 수학이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실까요? 자,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모집 요항이 바뀌면서 새롭게 조금 합격생들이 이 조금 변화된 추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친구들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석한 이야기를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전적대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좀 학점 은행제보다는 좀 전적대의 영향을 좀 전적대가 좀 있는 친구들이 이제 붙은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서 전적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막 엄청 높은 대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익대 또는 뭐 건대 이런 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방 4년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지방 4년제 또는 전문대지만 그 동일한 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받았고 사실 이제 어떤 학점은행제나 이런 친구들이 그 전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붙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확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랑 수학을 동시에 봐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수학을 분리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성균관대는 영어랑 수학을 동시에 보다 보니까 이 어떤 것을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할 거고 어떤 것을 더 줄일 거냐 이런 부분들 영어와 수학의 시간 배분을 굉장히 잘 컨트롤해야 되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항상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조금 신유형들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을 때 이제 성균관대를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때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팁을 드리면 학사 편입이 살짝 유리해요. 그래서 이때 이 학사 편입이 좀 유리하긴 하는데 그 아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가 조금 올해 많이 다운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균관대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들이 내가 만약에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이제 성균관대 조금 더 그러니까 한양대를 준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성균관대에 조금 더 두는 게 유리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보면 합답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 안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속에 문제가 많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서강대는 그런 유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 문제지만 더 소요가 많이 되는 거죠. 이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하고 선형대 수학에서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와요. 나머지 문제들은 좀 평이한 문제들이 나오고 미적 또는 선형대 수학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서강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동일 계열이 좀 유리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과 모였다면 그 과를 좀 지원하는 걸 추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학점은행제 잠깐 이야기 또 해드리면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서강대에서 학사 편입은 좀 그래도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양대보단 성균관대와 서강대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걸 추천을 하고 그 다음 내가 전적대가 4년제다 또는 내가 이과다 뭐 그리고 동일 계열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서강대랑 한양대 중심으로 또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합격한 친구들을 정말 힘들게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보면 이제 이쪽은 장학 모의고사라고 해요. 그래서 장재현 쌤하고 제가 현장에서 하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장학 모의고사가 있는데 요거는 올해 조금 더 진행이 많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 보면 그걸 항상 OMR 해서 평균과 이런 것들 다 데이터를 만들어 놔요. 그 이유는 시험장 가면은 실제 시험 보는 건 여러분들이고 혼자서 집에서 혼자서 푸는 것과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시험 형태로 같이 모여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보는 성적이 이거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본다면 이 성적에 한 5점 정도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체감 난이도 때문에 더 시험을 못 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런 모의고사들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기출문제를 또 있고, 또 다른 학교 기출문제도 있는데 시험을 같이 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서 한양대랑 성균관대랑 서강대만 분석을 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이라고 해서 학교별 예상 모의고사가 있는데 잠깐만요. 예상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해왔어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쪽에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합격자 점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모의고사를 받고 그런 모의고사 본 친구들을 한양대 합격한 친구들을 다 뽑아서 평균을 싹 정리했어요. 며칠 동안.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수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을 기준으로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면 상위 10% 평균과 이 한양대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를 가려면 수학은 상위 10%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갈까요? 그래서 상위 10% 안으로 들어가야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를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준비해 온 거는 뭐냐면 중앙대하고 이제 건국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중앙대는 이제 공대랑 자연 계열이 있는데 시험지가 좀 다릅니다. 근데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보는 데가 공대이기 때문에 공대를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중앙대, 공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양대처럼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중앙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정말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앙대, 공대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출제 범위가 공학수학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학수학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학수학 안에는 미적분학 그리고 선형대 수학, 다변수 미적분학이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중앙대에서 나 공학수학만 출제할게 라는 말 안에는 미적, 선대, 다변수, 공학 다 나와요. 다만 공학이 더 많이 나오는 것 뿐이지 다 모든 과목이 다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60분에 30문제를 시험을 봐요. 그러면 60분 동안 30문제를 보면 한 문제당 몇 분이 걸리나요? 보통 2분이라고 단순히 계산해봐도 2분 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한 4분에서 5분 정도에 걸리는 문제들을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시간을 단축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 쪽에서.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외워, 그 다음에 이런 결과 외워도,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공식으로서 암기해도 라는 것들을 왜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런 것들을 외워줘야 시간을 압축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갈까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계산력과 외워야 될 걸 많이 준비해놔야 된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면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공학수학2가 이제 복소수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복소수 파트가 중앙대에서 거의 3분의 1가량이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3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소수에서 조금 합격선이 조금 좌우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소수를 조금 땡겨서 좀 더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커리큘럼을 다시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복소수가 있다면 그 복소수의 난이도가 좀 상승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복소수를 더 길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를 준비해 왔는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하고 일반하고 학사의 인원을 합쳐보면 400명이에요. 400명을 뽑아요. 400명이면 1학년에 다시 뽑는 정도죠. 엄청나게 많이 뽑는 거죠. 학년을 다시 뽑으니까. 그래서 정말 건대는 많은 친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건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2단계가 좀 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 1단계는
일단은 60분 동안 영어랑 수학을 봐요. 근데 60분 동안 영어랑 수학을 보게 되는데 이때 보면 영어가 몇 문제인가요? 20문제. 수학이 20문제. 총 몇 문제예요? 40문제. 40문제를 60분 동안 봐야 돼요. 한 문제당 1분 30초. 근데 그런 문제를 안 내요. 더 걸리는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결국엔 편입수학은 결국엔 유형은 정해져 있지만 그걸 누가 더 빨리 풀어내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것도 많은 거죠. 그래서 시간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걸리는 어쩔 수 없이 걸리는 문제들은 시간을 빨리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풀어내는 속도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게 푸는 속도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 시간에 풀고 나오고 어떤 친구는 그 시간에 못 풀고 나오는 거는 손이 빨라서가 아니라 복습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복습이 많이 돼 있으면 그 문제를 보고 타고 들어가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문제를 보고 하고 들어가는 속도와 어떤 친구는 보자마자 이런 속도들이 30초 또는 이거 모이면 커지는 거죠. 30초씩만 모아도 엄청 커지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갈까요? 그래서 한양대 또는 성균관대 또는 중앙대, 건대를 붙었던 친구들을 대부분 물어보면 정규 수업 시간에 풀었던 교재, 정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거의 9번에서 10번 이상을 복습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 10번 이상 같은 교재를 반복하라는 건 유형이 외워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됐죠? 근데 만약에 혹시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뭐 적어도 4-5번 정도는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봐요. 또 이제 건국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영어가 20문제, 수학이 20문제인데 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가 40점이고 수학이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하나당 2점정이라고 보면 되고 수학은 하나당 3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쪽의 반영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랑 수학을 동시에 시험 봐요. 오케이? 자,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영어랑 수학의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시험지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빡세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아까 영어랑 수학을 본 게 60%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이 40%가 들어가요. 이게 면접을 유일하게 많이 영향을 주는 대학이 건국대예요. 다른 대학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건국대가 면접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건대 같은 경우에는 동일 계열을 이제 내가 만약에 전자면 전자 또는 물리면 물리 이런 동일 계열을 쓰는 게 면접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갈까요? 그런데 이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는 절반의 학생들은 거의 문과 출신들이에요. 이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는 절반의 친구들이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동일 계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동일 계열이면 유리한 거죠. 근데 비동일 계열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갈까요? 그러면 비동일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그 건대에서도 다른 학교에 없는 과들이 있어요. 기계 이런 건 모든 학교가 웬만큼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축산 너무 그랬나요? 근데 축산 취업 잘 돼요. 어쨌든 취업 진짜 잘 되는데 어쨌든 그 학교에만 있는 과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1번.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이 과에 어떤 과를 내가 원하는 과가 있다. 근데 이게 많은 친구들이 좀 가고 싶어하는 또는 다른 학교에 있는 과들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영어랑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 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뭔 말이냐. 이번에 건대 엄청 많이 합격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붙을 수 있었던 거는 영어 수학이 점수가 높았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갈까요? 그래서 이게 400명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합격자 명단을 정리한 게 장쌤이랑 저랑 합격자 명단 정리한 게 건대가 80명이 넘어요. 지금 계속 이야기 들어오는 거 더 정리를 해보면 90명 가까이 가요. 그럼 엄청 많이 붙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갈까요? 그렇게 친구들이 붙을 수 있었던 거는 영어랑 수학을 높이 점수를 올려놨기 때문이에요. 비동일 계열들도 다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좀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앙대를 합격한 친구들을 분석해왔어요. 이제 건대는 조금 일반적인 학교다 보니까 뺐고 중앙대만 일단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왔는데 일단은 기출문제, 상위권 기출문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상문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왔고
이 친구들 중앙대를 붙었던 친구들의 평균을 쫙 내보니까 자 보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위 10%랑 합격자 점수의 평균을 보게 되면 살짝 밑에 있죠. 10%보다 밑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보고 그 다음에 30문제를 60분 동안 보다 보니까 진짜 내 실력은 엄청 높은데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원래 붙어야 될 애들이 한양대 붙었지만 중앙대는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나는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근데 붙는 현상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 10%보다 평균이 조금 다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상위 10%면 중앙대를 붙을 확률이 높지만 이게 변수가 중앙대는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앙대만 수학만 해서 중앙대만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조금은 위험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토익이든 또는 편입 영어든 영어를 같이 준비하는 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편입을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자료는 없지만 건대나 또는 그 정도 학교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한 상위 30% 정도까지 합격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앙대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한양대, 성균관대, 성안대, 중앙대를 뺀 나머지 그 밑에 대학들은 상위 30%를 내가 상위 30%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인서울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분석해 온 내용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장쌤이 더 이어서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